독일에는 남자들만 살았던 남자섬과 여자들만 살았던 여자섬이 있다. 남자섬은 독일어로 신사를 뜻하는 헤렌과 섬을 뜻하는 인젤이 합쳐진 헤레 인젤이라 불리며 남자만 살았고, 숙녀를 뜻하는 프라우엔과 인젤이 합쳐진 프라우엔 인젤, 즉 여자섬이라 불린 이 섬에는 여자만 살았다. 대체 이 섬들은 왜 남자섬과 여자섬이 된 것일까?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 킴지우스에 있는 4개의 섬, 그중 가장 큰 섬인 헤레 인젤, 즉 남자섬은 총 면적이 2.3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 4분의 1 크기다. 남자섬에는 웅장한 궁전과 넓은 광장, 위엄을 갖춘 정원이 펼쳐져 있고, 남자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처에서 남성적인 시원시원함이 묻어난다. 그리고 남자섬에서 보트를 타고 북동쪽으로 약 15분 정도 가면 킴제우스에서 두 번째로 큰 프라우엔 인젤, 즉 여자섬이 있다. 총 면적이 약 0.15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여자섬은 곳곳에서 여성스러운 섬세함이 돋보이는 곳이다. 그런데 킴제우스의 두 섬이 남자섬과 여자섬으로 불리게 된 것은 8세기부터였다. (8세기) 독일 바이에른주는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에서도 프랑크 왕국의 국왕보다 바이에른의 대주교 성 로드베르투스가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로드베르투스 대주교는 프랑크 왕국의 후대왕을 결정지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가톨릭의 번성을 위해 프랑크 왕국 전역에 성당을 세웠다. 그리고 사제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양할 수 있도록 수도원을 세울 만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킴제우스에 있는 한 섬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킴제우스의 무인도. 로드베르투스는 이곳에서 사제들이 아무런 유혹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수행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섬에 수도원을 지었고 수십 명의 사제들을 섬으로 보내 생활하게 했는데, 때문에 이 섬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됐고, 여자는 남자 섬으로 가는 배에 절대 승선할 수 없었다. 만약 여자들이 섬에 들어와 적발될 시 적발된 여자에게 채찍질을 가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섬을 남자 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바이에른의 공작 타실로 3세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바이에른 교회에 잘 보이기 위해 킴제우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에 수녀원을 세웠다. 그리고 섬에 들어온 여자들은 평생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섬의 여자들은 평생 수녀원에서 정신 수양을 했고, 잡은 물고기를 훈제하거나 약초를 말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수확물을 육지의 생필품과 교환해 생활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남자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생필품을 섬으로 싣고 오는 일 또한 여자들만 할 수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 섬을 여자섬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남자섬이 그러했듯이 여자섬 역시 종교적 수행과 금욕을 상징하는 섬이 됐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에 탄생하게 된 킴제우스의 남자섬과 여자섬, 각각 남자만 혹은 여자만 출입할 수 있었던
두 섬의 오랜 전통은 천여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1878년 남자섬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우연히 남자섬을 방문하게 된 한 남자. Ich kann nicht glauben, wie schön es ist. 남자섬의 경치에 감탄한 남자는 당시 남자섬의 소유주였던 바이에른 왕국의 아길로핀 공작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섬을 통째로 사버렸다. 섬을 산 남자는 다름 아닌 바이에른 왕국의 4대 국왕 루드비히 2세였다. 루드비히 2세.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던 그는 디즈니랜드에 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의 모델이 된 노이슈반슈타인성을 지은 장본인이다. 건축물에 대한 죄가 깊었던 그는 킴지우스의 남자섬을 통째로 사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완벽하게 지어난 헤르킴제 궁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름다운 분수와 웅장한 정원 등 헤르킴제 궁전이 하나씩 완성돼 가자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남자섬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섬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루드비히 2세는 수도원에서 수양 중인 사제들이 계속해서 남자섬에 남아 수양할 수 있게 배려해줬을 뿐만 아니라 Keine Freundin sollte dieser Insel eintreten. 남자섬에 여자들이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더욱 강화했던 것이다. 심지어 루드비히 2세는 누이가 자신을 보러 남자섬을 방문하겠다는 전가를 보냈을 때도 남자섬에 여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그레그 킹은 루드비히 2세가 남다른 성적 취향 때문에 남자섬에 여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금기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레그는 루드비히 2세의 전속 요리사의 증언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요리사에 따르면 루드비히 2세는 늘 혼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지만 반드시 2인분을 준비시켰다고 한다. Ich Herr Majestät, wie mögen Sie den Steak? 루드비히 2세는 평소 존경했던 루이 14세와 몽상 속에서 대화를 하며 식사하는 것을 즐겼는데 고인이 된 루이 14세의 화상과 대화하는 루드비히 2세의 모습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다고 요리사는 회고했다. 뿐만 아니라 루드비히 2세는 남자섬에 머물면서 매일 밤마다 파티를 열어 잘생긴 병사들에게 터키식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했던 기록이 전해진다.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그레그는 루드비히 2세가 특별한 성취향 때문에 남자섬에 관심을 갖고 남자섬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었던 루이 14세에 대한 애정을 담아 루이 14세가 완성한 베르사유 궁전과 똑같은 헤르킴제 궁전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천여 년의 역사 동안 여자들의 출입이 금지됐던 남자섬의 오래된 전통이 단번에 깨지고 마는데 천년의 금기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1년 독일에서 연합군 스파이 때문에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독일의 히틀러는 부하들에게 작전을 의논할 수 있는 비밀 요새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이에 나치는 히틀러에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킴제우스의 남자섬에 대해 보고하는데 Das wird eine Herreninsel. 보고를 받고
호기심을 느낀 히틀러는 당장 가서 직접 섬을 둘러본다. 그리고 루드비히 2세가 지은 헤르킴제 궁전의 화려한 모습에 넋을 잃고 마는데 히틀러는 곧바로 그곳을 개인 별장 겸 비밀회의 장소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자섬의 사제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시중들은 하인과 요리사 등 필요한 여성 인력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여자들은 절대 출입할 수 없었던 남자섬의 오랜 전통을 단번에 깨뜨렸던 것이다. 남자섬뿐만 아니라 여자섬 역시 나치가 점령하면서 남자들의 출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1200년 동안 금남의 섬, 금녀의 섬으로 존재했던 두 섬의 운명.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섬은 독재자에 의해 자유를 찾게 된 것이다. 현재 김지호수의 두 섬은 성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자섬, 여자섬으로 불리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얽힌 역사의 한 장면을 관람하기 위해 김제 호수를 찾고 있다.